30년을 이어온 한의원과 의원의 전쟁. 오늘 그 종지부를 찍을 단 한 장의 표가 공개됩니다. 온정시장 상인회장 선거일. 이건 단순한 투표가 아닙니다. 공정한과 양동익 두 집안의 자존심이자 생존이 걸린 단판 승부입니다. 차세리의 비열한 여론 조작으로 한성미가 벼랑 끝에 몰린 그때 소문의 실체를 밝힐 결정적 CCTV가 등장하며 판세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한편 부모들의 피튀기는 전쟁터 뒷골목에서 주아를 붙잡은 현빈의 도발적인 고백. 난 그때도 지금도 내 편이야. 원수의 아들이 던진 이 위험한 진심은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가문의 몰락과 금지된 사랑,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 선 온정시장의 선택이 지금 공개됩니다.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의 손자가 지금 내 딸의 심장을 가장 뜨겁게 뛰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온정시장의 비좁은 골목 끝에서 시작된 그 비극은 사실 단 한 번도 마침표를 찍은 적이 없었는데요. 공정한의 아버지와 양동익의 아버지가 얽혔던 그 유명한 눈 맞고 도망친 사건은 겉으로는 로맨스처럼 보였지만 남겨진 이들에게는 평생을 짊어져야 할 낙인이자 지독한 상처였더라고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수 집안의 핏줄인 양현빈이 공주아의 앞에 다시 나타나면서 평온해 보였던 공씨 집안의 거실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서늘하게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공주아는 6개월 전 강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하필이면 아버지 공정한의 평생 숙적인 양동익의 아들 양현빈이라는 사실을 알고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을 느꼈는데요. 주아는 현빈의 눈빛 속에 담긴 그 다정한 진심을 보았지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뒤로 무뚝뚝하고 고집 센 아버지 공정한의 얼굴이 겹쳐 보여서 몹시 괴로워했었더라고요. 주아는 속으로 왜 하필 당신이어야 했냐며 수천 번을 원망하며 되뇌었지만 현빈은 마치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듯이 회사에서 마주칠 때마다 말없이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주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시각 온정시장은 상인회장 투표 열기로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는데요. 공정한은 돈보다는 사람의 도리가 먼저라며 묵묵히 어르신들 무료 진료를 이어갔지만 양동익은 화려한 말솜씨와 세련된 한의원 브랜딩을 앞세워 상인들의 마음을 야금야금 흔들어 놓고 있었더라고요. 특히 양동익의 아내 차세리는 시장 바닥을 샅샅이 후고 다니면서 다 망해가는 의원보다는 앞서가는 한의원이 시장을 살린다며 아주 공격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아의 어머니 한성미는 남편 공정한의 고지식함을 타박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신과 전문의다운 냉철함으로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한성미는 양동익 진영에서 퍼뜨린 자신에 대한 지저분한 불륜, 루머의 근원지를 쫓던 중에 뜻밖에도 차세리가 단골 카페의 CCTV 기록을 조작하려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포착하게 되었더라고요. 한성미는 분노로 손을 떨면서도 공정한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는데요.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투표고 뭐고 당장 양동익의 멱살을 잡으러 달려갈 성격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나선에는 공기철이라는 이름을 쫓아 시장 뒷골목의 어두운 그림자를 헤매고 있었는데요. 30년 전 홀연히 사라진 공기철이 사실은 죽지 않고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구심이 나선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선혜는 공기철과 닮은 남자를 쫓아 낯선 동네의 골목길을 누비다가 의문의 남자들에게 가로막히고 말았는데요. 공기철은 이미 죽은 사람이니 제발 잊으라는 그들의 서늘한 경고는 오히려 선혜의 가슴속에 숨겨진 확신의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더라고요. 시장의 투표함이 열리기 직전 공주아와 양현빈은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서 숨막히는 대면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아는 우리 집안 사이를 알지 않느냐, 우리는 절대 안 된다며 차갑게 밀어냈지만 현빈은 주아의 떨리는 손목을 잡으며 그건 부모님들의 전쟁이지, 내 마음은 6개월 전 강가에서 본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듯 속삭였습니다. 주아의 눈동자가 하염없이 흔들리는 그 찰나 투표소 안에서는 상인회장 당선자를 발표하는 사회자의 목소리가 온 시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투표 결과가 두 집안의 악연을 끊어낼 열쇠가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전쟁의 서막이 될지 알 수 없는 폭풍전야의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던져진 표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의 혀끝에서 시작된 잔인한 조작이었습니다.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시장 바닥은 이미 누군가가 던진 독설과 오해로 얼룩져 있었는데요.
정직하게 인수를 베풀어온 공정한과 세련된 야욕을 숨긴 양동익, 두 남자의 자존심이 걸린 온정시장 상인회장 투표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은 기류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성미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이 시장 사람들의 귓가를 타고 독버섯처럼 번져나가면서 투표소 앞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더라고요. 투표소 정문 앞에서는 공정한과 한성미 부부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요. 공정한은 평소처럼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진 셔츠 차림으로 상인들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선 한성미의 얼굴은 평소의 우아함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자신을 힐끗거리며 수군대는 상인들의 시선 때문에 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바로 맞은편에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기세등등하게 나타난 양동익과 차세리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차세리는 보란듯이 상인들의 손을 부여잡으며 우리 원장님이 회장 되시면 시장 현대화 사업부터 추진할 거예요. 낡은 의원처럼 제자리 걸음만 하는 곳이랑은 차원이 다르죠라며 공정한을 대놓고 저격하고 있더라고요. 양동익은 승기를 잡았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공정한에게 다가갔는데요. 양동익이 공 원장, 세상이 변했는데 아직도 청진기 하나로 마음을 얻으려나? 상인들도 이제는 돈 냄새나는 사람을 원한다고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에 공정한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오히려 침착하게 사람의 마음은 돈 냄새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법일세. 양 원장 자네가 잊고 사는 그것 말이야 라고 받아쳤는데요. 옆에서 지켜보던 한성민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차세리가 퍼뜨린 그 지독한 소문, 한성미가 상담을 핑계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투표 직전 상인들의 표심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세리는 투표소 뒤편으로 상인들을 한 명씩 불러내어 아주 교묘하게 판을 흔들고 있었는데요. 차세리는 성미 선생님이 방송 나와서 가족 솔루션이니 뭐니 해도 정작 본인 가정도 속 시원히 해결 못한다면서요? 그런 분 집안 사람이 우리 시장 회장이 되면 망신 아니겠어요? 라며 은근슬쩍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더라고요. 상인들 사이에서는 정말 성미 선생님이 그랬대. 아무래도 소문이 저렇게 나는데 투표하기가 좀 찜찜하네하는 반응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공정한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면서도 아내 한성미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지만 한성미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투표소 근처 카페에서 일하던 한 젊은 상인이 손에 휴대전화를 꼭 쥔 채 한성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는데요. 그 청년은 공정한에게 무료 진료를 받았던 할머니의 손자였더라고요. 청년은 한성미에게 다가가 선생님, 제가 카페 CCTV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봤어요. 저 아줌마가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요라며 조심스럽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차세리가 낯선 남자에게 돈봉투를 건네며 한성미에 대한 악성 댓글과 소문을 퍼뜨려달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요. 한성미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한성미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차세리를 쏘아보았더라고요. 이 반전의 단서가 상인들 사이에서 조금씩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투표소 분위기는 순식간에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차세리 씨가 소문을 만든 거였어? 멀쩡한 사람을 불륜녀로 만들다니 너무하네라는 목소리가 커지자 양동익 진영은 당황하기 시작했는데요. 양동익은 차세리에게 대체 이를 어떻게 처리한 거야? 라며 낮게 소리를 질렀고 차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카페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정정당당을 외치던 한성미는 조용히 상인들에게 다가가 제 상처보다 이 시장의 정직함이 더 소중합니다. 누가 진짜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지 결과로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며 끝까지 품위를 지켰습니다. 투표가 중반을 넘어서자 상인들 사이의 눈치 싸움은 극에 달했는데요. 양동익을 지지하던 일부 세력도 조작은 좀 아니지 않나라며 고개를 젓기 시작했고 공정한의 뚝심 있는 진료를 기억하는 상인들이 하나둘씩 투표함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양동익 역시 만만치 않았더라고요. 양동익은 즉석에서 시장 환경 개선 기금을 사비로 출연하겠다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걸며 돈의 힘으로 다시 판을 뒤집으려 애썼습니다. 공정한은 그 광경을 보며 씁쓸함을 느꼈지만 끝까지 상인 한 명 한 명의 눈을 맞추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투표함은 꽉 차기 시작했고
두 집안의 갈등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차세리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당신이 조작한 그 CCTV 영상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라고 경고했는데요. 차세리는 분노에 찬 눈으로 한성민을 노려보며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공정하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투표소 안을 조용히 응시했는데요. 투표소 밖에서는 여전히 공정한 과 양동익 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의 고함이 섞여 들려오며 과연 이 자존심 대결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긴장감은 폭발 직전까지 치닫고 있었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온정시장은 이미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린 셈이었더라고요. 진실을 쫓는 자와 덮으려는 자, 30년 전 실종된 그림자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혜의 집요한 추적 끝의 모습을 드러낸 공기철을 닮은 남자. 하지만 그를 감싸고 도는 의문의 세력은 공기철은 잊으라며 서늘한 경고를 날립니다. 과연 양동익이 감추려 했던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한편 개표소 안의 공기마저 얼어붙게 만든 팽팽한 득표전. 한 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리는 찰나 주아의 심장을 마비시킨 현빈의 반쯤 섞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집안 싸움 따위 상관없어.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너니까. 개표함이 열리는 순간 이제 모두의 운명이 뒤바뀔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지우려 할수록 내 몸속의 모든 감각은 오직 당신만을 향해 곤두서고 있었습니다. 시장 바닥이 부모들의 진흙탕 싸움으로 진동하고 있을 때 공주아와 양현빈이 발을 딛고 있는 회사의 공기 또한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압력으로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원수 집안의 자식이라는 족쇄를 채 알기도 전에 강가에서 시작되었던 그 운명적인 끌림이 이제는 서로의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꽂히기 시작했더라고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밀어내야만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만 자신을 향하는 양현빈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은 현기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대회실에서는 이번 분기 최대 프로젝트인 신제품 공모전 브리핑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요. 공주아는 밤새 공들여 준비한 기획안을 발표하며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지만 사실 공주아의 시선은 도저히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는 본부장 양현빈 때문이었거든요. 양현빈은 공주아가 발표하는 내내 단 한 번도 눈을 떼지 않았는데 그 눈빛이 평소의 냉철한 상사와는 너무나 달라서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도 묘한 기류가 감지될 정도였더라고요. 공주아가 긴장한 탓에 목소리가 살짝 떨리자 양현빈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따뜻한 물 한 잔을 공주아 쪽으로 슬쩍 밀어주며 회의실의 긴장을 녹여주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회의실을 빠져나가는 직원들 사이에서 양 본부장님, 주아씨 엄청 챙기는 거 아니야? 라는 농담 섞인 수군거림이 터져나왔는데요. 공주아는 못 들은 척 서둘러 서류를 챙겼지만 얼굴은 이미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때 공주아의 입사 동기이자 친한 친구가 다가와 짓궂게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며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는데요. 주아 너 몰랐지? 옛날에 양동익 원장네 아들이 너 좋아한다고 시장에 소문짝 났었잖아. 그때 그 아들이 양현빈 본부장님인 거 아냐? 라는 말이 공주아의 귓가에 천둥소리처럼 박혔습니다. 공주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섰고 머릿속에는 6개월 전 강가에서 자신을 구해준 양현빈의 젖은 얼굴과 어린 시절 골목에서 마주쳤던 소년의 눈망울이 겹쳐지며 지독한 혼란에 빠졌더라고요. 공주아는 도망치듯 옥상으로 향했지만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양현빈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는데요. 양현빈이 먼저 다가와 주아씨, 아까 발표 좋았어요 라며 평범한 칭찬을 건넸지만 공주아는 차갑게 선을 그으며 회사에서는 그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만 대해주세요.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공주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양현빈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더라고요.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며 편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30년 전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양현빈의 그 한마디에 공주아의 인내심은 바닥이 나고 말았는데요. 공주아는 양현빈을 똑바로 응시하며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볼 때마다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알아요. 그 집안 이름만 나와도 우리 집은 초상집이 돼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편하게 봐요. 라며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공주아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고
양현빈은 그런 공주아를 안아주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는데요. 양현빈은 차마 손을 뻗지 못한 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강가에서 당신을 구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더 깊어지지 못한 채 누군가 옥상문을 여는 소리에 황급히 중단되었는데요. 공주아는 젖은 눈가를 훔치며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고 양현빈은 홀로 남겨진 옥상에서 공주아가 떠난 자리를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공주아는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는데요. 책상 위에 놓인 양현빈이 건넸던 따뜻한 물잔이 식어가는 것을 보며 공주아는 자신의 마음도 이렇게 차갑게 식어버리길 간절히 바랐더라고요. 하지만 머리와는 다르게 심장은 자꾸만 양현빈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고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가 자신들을 어디로 끌고 갈지 몰라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 시각 회사 로비에서는 공주아를 데리러 온 삼촌 공대한이 양현빈의 비서와 우연히 마주치며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은 양씨 집안 사람이라면 치를 떠는 인물이었기에 만약 여기서 양현빈과 공주아의 묘한 기류를 눈치채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온정시장이 뒤집어질 일이었는데요. 공주아는 창밖으로 보이는 삼촌의 차를 보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절대 안 돼. 우리는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사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지만 양현빈이 남긴 그 온기만큼은 공주아의 손등에 선명하게 남아 지워지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살아있다는 건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은 저주의 시작일까요? 온정시장의 화려한 투표 열기 뒤편, 아무도 찾지 않는 쇠락한 변두리 골목에서는 30년 전 증발해 버린 한 남자의 흔적을 쫓는 나선의 숨가쁜 추격이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공씨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금기이자 공정한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알려진 이름 공기철. 나선에는 그 이름 석자 뒤에 가려진 진실의 꼬리를 잡기 위해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더라고요. 나선에는 며칠 전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스쳐 지나갔던 그 남자의 뒷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절뚝이는 걸음걸이와 왼쪽 귓바퀴에 선명하게 남은 화상 흉터, 그것은 분명 공정한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공기철의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했는데요. 나선에는 그 남자가 사라진 낡은 연립주택 근처를 서성이다가 그가 매일같이 들른다는 구멍가게 노파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이 동네에서 김씨라는 가짜 성을 쓰며 철저히 자신을 숨긴 채 누군가로부터 매달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더라고요. 나선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남자가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302호 문 앞까지 다가갔는데요. 하지만 문을 두드리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정장 차림의 험악한 사내들이 나타나 나선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나선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는데요. 사내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나선해에게 다가와 아주머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공기철이라는 사람은 30년 전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꾸 죽은 사람 무덤 파헤치지 말고 조용히 돌아가시죠라며 아주 강하게 경고를 날렸더라고요. 나선해는 공포감에 뒷걸음질을 쳤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아내답게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당신들이 누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 사람 공기철 맞죠? 살아있는 거 맞잖아요. 라며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302호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누군가가 나선해를 훔쳐보는 듯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나선해는 그 틈 사이로 보이는 남자의 눈동자와 마주쳤고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더라고요. 그것은 죄책감과 슬픔에 찌든 영락없는 공씨 집안 사람의 눈매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나선해를 거칠게 밀어내며 골목 밖으로 몰아냈는데요. 나선해는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당신들이 뭘 숨기는지 내가 끝까지 밝혀낼 거야. 내 남편이 평생을 그 사람 때문에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잊으라고 말해. 라며 울부짖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오던 나선해는 문득 이 사내들이 타고 온 검은 세단의 차량 번호를 외웠고 그 차가 향하는 방향이 다름 아닌 양동이계 한의원이 있는 번화가 쪽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더라고요. 나선해는 직감적으로 이 모든 미스터리의 끝에 양씨 집안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공기철을 숨겨주고 보호하는 세력이 왜 하필 원수 집안인 양동익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30년 전 그날 밤 단순히 눈이 맞아
도망간 사건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나선혜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공정환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알리면 공정환은 투표고 뭐고 당장 미쳐버릴 것이 뻔했기에 나선혜는 스스로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더라고요. 이제 나선혜는 어둠이 내려앉은 골목 한복판에 홀로 서서 멀어지는 검은 차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기철 삼촌, 당신이 왜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했는지, 우리 아버님이 왜 그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셔야 했는지 내가 꼭 밝혀낼게요. 나선혜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뒤편 전신주 그림자 속에서는 또 다른 감시자의 시선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그림자가 이제 온정시장의 모든 사람을 집어삼킬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오고 있었더라고요. 가장 투명해야 할 투표함 속에 누구도 차마 꺼내지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온정시장의 붉은 노을이 투표소 마당을 비스듬히 물들일 때 시장의 공기는 터지기 직전에 풍선처럼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는데요. 표는 이미 다 던져졌고 이제 남은 건 결과뿐이라는 나레이션이 시장 골목골목을 흐고 지나갔습니다. 상인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담아 투표지를 접어넣었고 개표를 준비하는 선거관리인들의 바쁜 손놀림이 클로즈업 될 때마다 지켜보는 이들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더라고요. 개표장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복도 한편에서 공정환과 한성미 부부가 잠시 마주쳤는데요. 공정환은 평생을 지켜온 낡은 가죽 가방을 꼭 쥔 채 아내 한성미를 향해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공정환은 성미야, 결과가 어떻든 나는 정말 괜찮다.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건 회장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진심이었으니까 라며 떨리는 한성미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는데요. 한성미는 남편의 그 고집스러운 원칙이 오늘따라 유난히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워 그의 가슴팍을 툭 치며 알아요. 고생했어요. 공 원장님이라고 짧게 답하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더라고요. 반면 투표소 반대편 화려한 조명 아래에 선 양동익과 차세리 부부의 속내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이미 시의원 출마를 위한 발판으로 이 자리를 생각하며 연신 거울을 보며 승리의 미소를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차세리는 이번에 회장만 되면 시장 현대화 사업권부터 우리가 챙겨야 해요. 돈이 얼마나 들어올 텐데라며 오로지 금전적인 이득에 눈이 멀어 있었더라고요. 양동익은 그런 아내의 탐욕을 알면서도 그래. 이번엔 반드시 공정한 그 양반을 꺾고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지라며 출세와 인정에 목마른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시끌벅적한 투표소 건물 뒤편의 한적한 뒷골목에서는 공주아와 양현빈이 운명처럼 다시 마주쳤는데요. 공주아는 집안 어른들의 고함과 상인들의 소란을 피해 잠시 숨을 고르러 나왔다가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서 있는 양현빈을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 멈춰 섰더라고요. 양현빈은 초조한 듯 입술을 깨물고 있는 공주아를 바라보며 아주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첫마디를 뗐습니다. 공주아 씨, 우리 아버지. 양동익 원장 아들인 거 알고도 나 피하는 거예요? 라는 양현빈의 질문은 공주아의 심장 정중앙을 꿰뚫는 것 같았는데요. 공주아는 차마 양현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린 채 대답했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집이랑 너희 집이 어떤 사이인지 너도 잘 알잖아. 30년이야.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증오와 억울함으로 버텨온 시간이라고. 라며 울먹이는 공주아의 목소리엔 체념과 슬픔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현빈은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내 성이 양씨라서, 내 아버지가 양동익이라서 내가 당신 곁에 있으면 안 되는 거라면, 그게 정말 당신의 진심이라면 나도 납득할게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발 도망치지 마요라며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떨리는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주려다 멈칫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반쯤은 고백이나 다름없는 말을 쏟아냈는데요. 그래도 난 그때 강가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도, 그리고 오늘 이 지옥 같은 시장통 한복판에서도 난 언제나 내 편이야 라는 양현빈의 떨리는 음성이 고요한 뒷골목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빈은 주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칼을 겨누고 있어도 나는 너를 지키는 방패가 되고 싶어라며 쐐기를 박았더라고요. 공주아는 그 진심 어린 말에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현빈의 손이 주아의 뺨을 향해 아주 천천히 다가갔고
주아는 거부하지 못한 채 그 온기를 받아들이려 했는데요. 그 순간 투표소 안에서 개표 시작을 알리는 우렁찬 종소리와 함께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사회자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주아는 깜짝 놀라 현빈을 밀어내고 개표장 쪽을 돌아보았고 현빈은 허공에 남겨진 손을 천천히 거두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다시금 거대한 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아는 가야 해. 결과가 나올 거야 라며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고 현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나는 내 말을 지킬 거야. 주아는 그 말을 뒤로 한 채 눈물을 훔치며 투표소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요. 투표소 안에서는 이미 공정한과 양동익이 각자의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고 개표 요원들이 투표함을 열기 위해 열쇠를 돌리는 철컥 소리가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온정시장의 모든 시계가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고요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공정하는 아내 한성미의 손을 꼭 쥐며 마음을 다스렸고 양동익은 차세리의 부채질을 받으며 여유로운 척 연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주아는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현빈의 시선을 느끼며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 편이라는 그 한마디가 주아의 가슴 속에서 수천 번 메아리치며 앞으로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서막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투표함이 열리고 그 안에서 나올 종이 조각 하나하나가 이들의 운명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더라고요. 가장 투명해야 할 투표함 속에 30년 동안 누구도 차마 꺼내지 못한 망자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개표장 안의 열기는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선 지 오래였는데요. 투표함의 자물쇠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풀리는 순간 시장 상인들의 시선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단상 위로 쏟아져 나오는 하얀 투표지 뭉치들에 고정되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 두 남자의 인생을 건 승부의 막이 오르는 찰나였지만 그 누구도 이 개표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승리가 아닌 거대한 파문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개표 진행 요원들이 장갑을 낀 손으로 투표지를 한 장씩 분류하기 시작했는데요. 기호 1번 공정한 1표, 기호 2번 양동익 1표.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질 때마다 공정한을 지지하는 상인들과 양동익을 따르는 무리 사이에서 짧은 탄식과 환호가 교차하며 번져나갔습니다. 공정한은 낡은 양복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묵묵히 정면을 응시했고 한성민은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잡은 채 속으로 제발 상처받지 않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라고요. 반면 양동익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 넥타이를 매만지며 뒤에 선 차세리에게 여유로운 눈짓을 보냈고 차세리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벌써 축하 파티를 열 장소를 물색하는 눈치였습니다. 개표가 중반을 넘어설 무렵 갑자기 개표 요원들의 손길이 눈에 띄게 느려지기 시작했는데요. 분류하던 투표지 뭉치 사이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듯 요원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근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장내에는 순식간에 기분 나쁜 정적이 흘렀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당황한 기색으로 단상 위로 올라가 투표지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공정한은 미간을 찌푸리며 상황을 주시했고 양동익 역시 무슨 일이냐며 의자에서 몸을 반쯤 일으켜 세웠습니다. 위원장은 한참 동안 투표지를 들여다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잠시 개표를 중단하고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개표 도중 후보자가 아닌 특정 인물의 이름이 적힌 무효표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라는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시장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누가 장난질을 한 거 아니냐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의 다음 한마디는 시장 전체를 얼려버리기에 충분했는데요. 위원장은 조심스럽게 그 투표지에 정갈하게 적힌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적힌 이름은 공기철입니다. 그것도 한두 장이 아니라 20표가 넘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공정한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순식간에 가셔버렸고 한성민은 비명을 지르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양동익 역시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눈을 부라리며 사색이 되었고 차세리는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요. 30년 전 죽었다고 믿었던 혹은 죽어야만 했던 그 남자의 이름이 가장 신성해야 할 투표함 속에서 유령처럼 살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나선혜는 개표장 뒷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는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았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골목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의 서늘한 눈동자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더라고요. 엔딩의 카메라는 공포와 경악으로 물든 공정한의 눈동자를 아주 길게 클로즈업 했는데요. 그 너머로 투표소 입구에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한쪽 다리를 미세하게 절며 들어오는 한 남자의 그림자가 개표장 바닥을 길게 가로질렀습니다. 공정한이 떨리는 목소리로 기철 삼촌? 이라고 나직이 내뱉는 순간 화면은 그 남자의 낡은 구두 끝을 비추며 암전되었습니다. 공기철은 잊으라던 경고가 무색하게 30년 전의 비극이 산 자들의 축제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오며 드라마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